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오늘 시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라의병원 류마티스내과의 신기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좀 풀려서 좀 다행입니다만 아직 여름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사실 관절이 저 겨울 때보다는 좀 편하다 할까요? 좀 나아지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이제 관절이 좀 뻑뻑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보다는 저희가 보라병원에서 특히 좀 관심을 갖고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요 표적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런 표적 치료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질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표적 치료를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증 또 심한 이런 염증 질환, 관절염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또 그런 효과를 보고 또 많은 어떤 좀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관절의 어떤 불편함이 굉장히 감소가 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대신에 이런 표적 치료의 단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 저희가 후반부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류마티스내과 외래에서 하는 일들과 또 주의사항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표적 치료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기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정보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질병이 생기는 이유라든지 뭐 치료의 기간이라든지 완치가 될 수 있다든지 다른 음식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고, 또 이런 약물 치료 말고도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분명히 하나하나씩 짚어야 되지만, 오늘은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표적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왜 또 생기는지에 대한 것도 간접적으로라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은 류마티스내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그 표적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표적 치료는 이따 나오겠지만은 크게 이제 주사 제제로 된 이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제제로 되어 있는 잭 억제제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 환자들 전국적으로 모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코바이오라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외래를 다니시면서 생각해 볼 주의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내과 이런 발표를 할 때 저희가 항상 류마티스내과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래어가 포함된 이런 저희 과를 설명을 드리기가, 어떤 과인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안 또는 초진으로 오시면서 류마티스내과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추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안내해서 진료 예약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라는 요 용어는 류마티즘에서 이제 기원된 것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관절 혹은 관절 주위의 어떤 조직들, 예를 들어서 연골이나 인대나 근육, 혈관 등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적인 형태를 얘기하고, 밑줄 진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관절을 많이 이제 다루게 되고요. 또 관절 말고도 여러 구조물 중에서도 인대, 힘줄이죠. 힘줄 부분에 또 염증을 또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하지만 여기에 조금 설명드리지 않은 고열이나 그 체중 감소,
기타 뭐 피부에 심한 발진 등 여러 가지 전신 증상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질환도 다루게 돼서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염증 내과, 염증을 다루는 내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체에 발생한 류마티즘을 약물로 치료하는 내과가 저희 류마티스 내과가 되겠고 성인 류마티스 내과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또는 소아 또 영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소아 청소년과 또 류마티스 내과가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에서는 이제 성인 요 류마티스 내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질환 잠깐 말씀드린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이 이제 동반된 이제 관절염, 건선 관절염, 그 다음에 통풍,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또 소개드리고 뭐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은 건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눈에 그 눈물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또 입이 마르는 그런 아주 희귀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오늘 중점 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입마름과 눈이 마르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쇼그렌 증후군은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입병이 심한 어떤 베체트병, 그렇지만 베체트병은 역시 입병을 포함한 아주 심한 전신염증이 있어야 하는 그런 그래야지만 진단이 될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혈관염, 섬유근통 이런 기타 관절 질환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 간단히 여기 적었었는데 이걸 적은 이유는 실제로 오늘 말씀드릴 표적 치료가 그 치료에 쓰이는 질환이 무려 지금 거의 10질환 중에 8질환을 넘어서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 관절염, 전신성 혈관염 등에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심지어 통풍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이제 연구로 주로 이제 저희가 접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 지난 그 굵은 채로 쓰여 있는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관절염 등은 저 표적 치료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체계, 자가 면역 질환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면역 체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면역이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면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생물이 감염이나 병으로부터 대항해서 병원균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 혹은 이 체내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쉽게 얘기 드리면은 세균이 몸에 이제 침입했을 때 이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걸 감지하고 그 병균을 이제 퇴치하는데 일조하는 거죠. 또는 주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제 이 면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뭐 자연 면역, 그 다음에 획득 면역이라는 걸로 나누지만 요건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한마디로 요 부분은 이제 처음 접한 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흔히 저희가 이제 접하는 어떤 균에 대해서 이제 빨리 퇴치할 수 있는 1차적인 방어선이라고 한다면은 요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전에 한번 경험했던 이런 감염 질환을 대표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감염 질환이 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발동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처럼 보이는 요 구조를 이따가 나오겠지만 항체라고 하고 항체가 실제 이런 이미 본인이 경험했던 이런 병균을 감지하고 그 부분에 붙음으로써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유해한 미생물의 침입을 방어하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역 체계가 이제 주로 이제 병균 뭐 외부 물질 여기에 대항하는 것인데 이것이 스스로 돌아서서 본인이 몸을 공격하는 것을 스스로 가짜를 붙여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면역 체계를 어쩔 수 없이
그 반응을 줄여야 되는, 우리가 그걸 면역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면역 억제해야지만 본인한테 돌아선 이런 그 면역 체계를 조금 이제 잠재울 수 있다고 할까요? 또는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면역 치료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가 치료제를 우리가 면역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돌아선 이상한 이런 면역 반응을 치료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그 대신 이제 단점은 이렇게 또 들어오는 유해한 이런 병균 등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감염 대표적인 게 뭐 아시다시피 폐렴 같은 이런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제제를 이미 이제 청중 중에서도 접하거나 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대표적인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고 또는 면역제 중에 뭐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톡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씀으로써 본인의 자가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또 면역 반응이 조금 더 제대로 돌아오는데 어떤 시간을 주는 그런 데 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약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약물들은 이런 유명한 약물들은 어떤 광범위한 어떤 면역 억제 반응이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세포가 있으면은 뭐 이런 면역 반응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제 억제함으로써 진짜 몸의 면역 반응을 줄이고 또 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음에 조금 반해서 뭐 같은 면역 억제지만 이러지 말고 어떤 표적을 두고 그 물질 또는 세포만 억제하자라는 이런 발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표적 치료제 또는 표적을 정한 면역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그걸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첫 번째 요 군이 생물학적 제제고 생물학적 제제는 이제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2000년대 초반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됐죠. 2000년 초반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어떤 획기적인 치료제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영어로 이거를 이제 바이올로직 에이전트 바이올로직스라고 하고요. 근데 요 왜 생물학적 제제의 생물이 붙었냐 하면은 세포 내에 합성되는 단백질을 정제해서 만든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생물학적 제제라고 붙이고 이것은 뭐 다른 생물에서 유래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세포 배양에서 나오는 이런 단백질을 정제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형 이런 막대기 모형 또는 Y자 모형의 항체가 이제 그 생물학적 제제의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항체 또는 그 유사 물질을 우리가 정제해서 만든 약물이고 분자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선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표적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아주 작은 유해한 물질 이런 별표 물질이 있었을 때 이걸 감지하는 부분, 요 항원과 이걸 항원이라고 하는데 항원과 결합한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요 물질을 이렇게 잡히면은 요 물질이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몸에서 사라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물질을 이제 각각 표적을 정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었고 그래서 이런 모양들 또 이런 각각 다른 항원에 대한 이런 항체를 만들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의 어떤 생물학적 제제를 이제 탄생시키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약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약물들 중에서도 생물학적 제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제 벌써 20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제제는 우리가 이후에 이제 특허라는 것이 이제 만료가 됐을 경우에 요와 이제 동등한 특성을 가진 약물을 우리가 또 합성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이런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크게 보면은 생물학적 제제이지만 우리가 독특한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동등 생물 의약품이라고 하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물학적 제제의 후속 주자지만 같은 이제 세포에서 정제된 항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제제로서 이제 영문이 들어와 있지만 잭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이런 잭 억제제가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잭 억제제라는 이 물질은 잭이라는 물질은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에서 신호가 이렇게 가면 이제 염증 물질을 더 만들고 또는 신호가 이제 억제가 되면은 염증 물질을 이제 덜 만들거나 안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요 중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잭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합성 약물이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요게 이제 왼쪽에 아스피린 크기라고 한다면은 이런 합성한 이런 잭 억제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작고 이렇게 그 큰 물질로 지금 보여준 것은 생물학 제제의 항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체는 생물학적 제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체는 몸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이죠. 그 물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변형시키고 우리가 그 계획된 어떤 표적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표적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제제들 생물학적 제제와 그 다음에 잭 억제제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잭 억제제라는 것은 잭을 그 다음에 이 생물학적 제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각각 뭐 가나 다 이런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 치료를 하기 전에 뭐 지금 우리 병원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무려 250명이나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실 250명이 아니라 250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거의 300명 그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표적 치료인데 이 표적 치료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 준비해야 되느냐면 여기 좀 설명이 좀 나오지만 첫 번째 예방 접종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표적 치료가 아무리 신기술로 개발된 약물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아까 얘기드렸죠. 면역 억제제, 표적이 있는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주사나 이 경구 제제를 이제 투여하게 될 환자가 이런 면역 억제제를 맞을 또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확인하는 것인데 예방 접종을 확인하고 특히 이제 폐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우리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복 결핵.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지금도 사실 10년 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결핵이 많은 나라라는 것은 잘 알려진 부분이나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현증 즉 결핵균을 이제 가래에서 이렇게 뱉어내고 심한 염증이 있는 그런 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는 경우가 더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복 결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똑같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면역 제제로서 특히 이제 결핵이나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서 잠복 결핵이 있으면은 보통의 면역 제제에서는 우리가 이 잠복 결핵을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이 표적 치료를 하기 전에는 꼭 잠복 결핵이 있는지 검사한 다음에 있다면은 그 잠복 결핵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치료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 잠복 결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가슴 엑스레이에서 혹시 뭐 결핵을 앓고 지나간 흔적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잠복 결핵이 있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9개월 또는 6개월간 정도의 어떤 잠복 결핵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결핵 감염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결핵이 있다라는 그런 감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또 많은 B형 바이러스 간염, 그래서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지, 그런 복균을 하고 있는지,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또는 요로 감염, 뭐 방광염, 요도염 그런 것들이 현재 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있다면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약물을 이제 투여하게 되는 것이죠. 투여 방법은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는 정맥 또는 피하 주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거 제제는 경구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처방을 의사와 상의해서 가장 적합한 제제를 선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주사를 맞게 된다면은 피부 밑에 맞는 피하 주사가 더 아프거나 본인이 주사를 놓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맥 주사를 또 선호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맥 주사는 1시간 가까이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이제 냉장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맞고 뭐 출근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피하 주사를 또 선호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경구 제제가 이제 가장 편합니다만, 또 경구 제제 편함이 또 요 제제 간의 어떤 또 장단점 사이의 어떤 특성이지, 경구 제제 가장 뭐 편하다는 부분은 이제 뭐 생각하기엔 그럴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서로 제제 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다 보려는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제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또는 환자와 또는 이제 보호자께 이제 드리는 설명문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잘려 있지만 무려 한 13~14가지의 그런 생물학적 제재 및 제거 제재가 있다는 그런 설명문이고, 각각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설명문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문에 포함된 질문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인데, 첫째는 이 설명문을 읽고 숙지하셨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는지, 완치되셨는지, 아니면 이제 잠복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B형 간염 복균을 하셨는지, 폐렴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다면 이제 맞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6번까지 내려왔는데, 대상포진은 예방 접종은 맞아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5번은 이제 폐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요 치료를 하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 맞으면 안 되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그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결국은 맞고자 한다면 맞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예방 접종은 대상포진이 앞으로 항상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면 이렇게 폐렴처럼 직전에 맞을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사실 개발되어 있고지만 아직 우리가 접하는 게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거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어떤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잘 접근성이 있지는 않는 그런 예방 접종이고, 7번은 악성 종양을 진단받은 적 있습니까? 라는 부분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겁이 나는 질문이지만, 그러면 뭐 암이 다시 재발한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과거력이나 이런 가족력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약물이나 앞으로의 그 진단에 대한 이런 선별 검사, 검진에 대한 이런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자, 표적 치료제가 아까 무려 이제 10수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맞고 계시거나 먹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품명이지만, 이렇게 정맥 주사로 이렇게 TNF 알파라는 그런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이런 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요 역시 렘시마도 정맥 주사로서 같은 염증 물질을 이제 중화하거나 없애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맙테라는 물질은 원래는 림프종, 임파선 암에 사용하는 기도 하는 약물로, 그 B세포라는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약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혈관염에 사용하는 약이 되겠고요. 세쿠키누맙은 피하 주사로서
이런 건선이나 또 강지성 적주염, 건선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스텔라라는 피하 주사로 건선 관절염, 건선에 사용되는 약이고, 심포니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TNF 알파라는 염증 물질을 중화하는 피하 또는 정맥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템라는 피하 주사, 정맥 주사로 되어 있는 이건 좀 다른 염증 물질, 인터루킨 6라는 그런 물질의 그 염증 반응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톨레체는 TNF 알파의 억제제고야 되겠고, 엠브렐도 역시 피하 주사로서 TNF 알파의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오렌시아는 이것은 조금 다른 작용을 갖는 기전을 갖고 있는 제제고, 피하 주사, 정맥 주사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특정 물질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그 면역 반응의 굉장히 앞선 어떤 반응 부분들을 이제 억제함으로써 뒤에 있는 면역 반응을 좀 줄이자 하고자 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구 제제로 잭 억제제 올루미언트, 그다음에 젤 잔지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휴미라는 피하 주사로 TNF 알파 제제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제는 이렇게 많은 제제들 한 가지 참 우리 병원에 아직 없지만 레마로체 류셉트 축시마라는 약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제제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그만큼 많다는 것은 우선 강조드리지만 각각의 제제 중에서 그만큼 우리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이 많다 보면 가란 제제에 안 들게 된다면 나란 제제로, 또는 이제 다란 제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부분이고, 그 뜻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치료의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각 제제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고, 거기에 따른 요 슬라이드를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제제들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심한 감염이 되겠죠. 심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만, 이 제제를 맞는 자체에서 유발되는 부분을 강조드리기보다는 그런 감염에 취약한 어떤 몸 상태, 어떤 관절염 상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 접종이 중요한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본제제는 정상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감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감기를 과연 두세 배 더 발생하느냐, 제가 체감하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왜냐하면 감기라는 건 바이러스 부분이고, 바이러스가 아까 얘기 드렸던 요 염증 물질의 경로에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기는 또 굉장히 흔하죠. 감기는 이 제제를 맞든 안 맞든 간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감기까지는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 대개는 그냥 나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뭐 폐렴이라든지 뭐 기타 염증이 문제가 돼서 결국 열이 수일간 매우 높거나 항생제를 먹을 정도 염증이 발생한다면은 이 약제를 잠시 쉬어야 되고, 또는 방문 시에 이를 알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주의사항에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상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주된 그 반응을 아까 이상 반응이라고 할까, 이상 반응을 감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실 흔한 부분은 주사를 맞을 경우에 그 부분이 가렵거나 약간 붉게 되는 주사 반응이 제일 좀 많이 이제 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있었는지 없는지를 이제 외래 와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기관과의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사진 전화기에 갖고 있다가 보여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방 접종, 아까 얘기 드렸지만 뭐 폐렴 예방 접종을 못 맞았다면은 이렇게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을 이제 매년 맞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주치의 어떤 뭐 책임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저희가 여쭤보고
엑스레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드문 합병증이라는 것은 이제 드문 심한 감염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체온계를 마련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가서 이제 항생제나 어떤 수액 체제를 맞는 것이 좋겠고, 이때 여기 강조된 건 아닙니다만 그 주사를 맞거나 이제 먹어야 될 시점이 되면은 잠시 그 부분은 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표적 치료의 사용 환자에 대한 등록 사업을 제가 이제 주관하고 있어서 보라매 병원이 이제 주관을 하고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제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대한유마치학회 생물학적 제재 등록 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의 이제 전국에 5천 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활동을 이제 선전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이런 시민 광자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한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만큼 그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치료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곧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새로 만든 이제 홈페이지로서 여기서 이제 각 그 병원에 있는 연구자들이 등록해서 저기 환자 부분들은 이제 정보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외래에서 비치된 어떤 정보 카드로, 요건 이제 꼭 뭐 보라병원에서 사용보다는 다른 병원에서 어떤 제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카드고, 이건 신용카드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저희 외래에 비치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가 드리고 있고, 가급적 저희가 추적 등록을 할 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글씨는 작지만 적혀 있는 부분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개 그 요약 부분은 두 가지의 표적 치료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여 방법, 또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강조드리지 않은 것은 계속 사용되는 부분은 맞지만 분명히 감량을 하고 그 다음에 중단을 할 그런 부분 분명히 있고,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 지침이 정립된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외래 오실 때마다 어떤 저 전략으로 갈지는 말씀드리고, 적어도 같이 사용하는 다른 경구제제나 스테로이드는 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등은 분명히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의료진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 분 동안은 이제 외래 내원하시는 고객께서 하셔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사실 보통 저희가 먼저 이제 투약에 대한 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의사와 또 환자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검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불편했던 증상 또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문제가 됐던 어떤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어떤 전화기나 사진기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찍고 그걸 외래에 가져와서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런 증상들이 있다가 또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외래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여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래에 비치된 통증 척도, 우리가 얼만큼 아픈지 이런 그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면 0점을, 극심한 통증 때 10점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분이 오셨을 때 8점과 여러분이 오신 때 2점의 통증 부분에 대한 대처를 조금 더 세밀하게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말기가 있어서 이런 통증이라든지 기타 관절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드리고 있어서 활용하시고 그걸 출력을 하시면 좋겠고, 검사 결과의 해석은 주치의한테 맡겨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조금 좀 의미가 잘 전달된지 모르겠지만은,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가장 우리가 소통하기 쉬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숫자가 되겠죠. 얼만큼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높은 수치가 문제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낮은 수치가 실제로는 아직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또 말해주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투약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가 보통 강조드리는 건데 처방받은 약제 이름을 다 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되게 그 부분은 이제 처방전을 갖고 다니시거나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어떻든 간에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처방받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만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글쎄 좀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인과관계를 굉장히 이제 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는 약을 먹고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가에 대한 약일 것이다라는 부분 이제 확신을 하시고 이제 약을 안 드시는 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약을 복용을 중단했을 때 좋아진 것이 그 약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사실은 확실한 거는 복용하지 않는 것, 치료받지 잠깐 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어떤 자료, 예를 들어서 외부 약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주의사항 등은 분명히 참고할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어떤 경우는 이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 생각하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번이 뭐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약물 및 중단 및 변경은 가급적이면 의사와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생활 습관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결국 지금 굉장히 이제 뭐 6, 70대 그 이상에도 굉장히 건강을 유지를 잘하고 또 치료를 통해서 또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되는 결국 이제 근육량이 많이 줄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량이 빠지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간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뭐 걷기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등은 굉장히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환이 나빠졌다고 생각됐을 때는 결국은 외래를 활용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약일을 가급적 당겨야 되겠고 이 부분이 잘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최대한 저희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피드백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일례를 말씀해 주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진료가 가능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가 또 연락을 바로 받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은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을 하면서 우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